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말 좋아하십니까? 승마, 경마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외국 영화에 등장하는 승마 장면 보고 참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 위키트리 소셜방송에는 한국마사회 장태평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나라 말산업의 현 주소와 말산업 육성법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마사회 하면요 보통 이제 경마 시행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말산업 육성법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가 있어요. 말산업에 관련된 모든 그 큰 사업으로 외연을 확장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말산업이라는 것을 크게 어떻게 보시는지 또 말산업 육성법이라는 뭔지 듣고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산업은 말은 이제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말은 제일 많이 크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경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경마가 큰 부분이고 그 다음이 승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장 마술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장애물 경기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목동들이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경기 방식이나 또 경마에도 경마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일종의 그 thoroughbred이라고 그런 말 품종만 가지고 하질 않고 다른 여러 가지 품종을 또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해요. 그렇게 말이 쓰임새라고 그럴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는 또 그 고기로서의 말, 그 또 말 가죽, 또 말 뼈라든가 말 기름을 활용한 화장품, 의약품 이런 거. 그래서 말은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면서도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그리고 또 말 고기나 이런 유경말로서 또 가공산업으로서 이렇게 많이 또 산업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을 기르고 훈련시키고 이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모두 합쳐서 말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말산업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수산업에서 6차 산업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1차 산업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축산업으로서요. 그 다음에 2차 산업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장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말 안장이라든가 말 또 여러 가지 승마도구 옷이라든가 그래서 서양에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명품 그런 브랜드는 이 승마에서 발전된 게 많습니다. 구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죽 제품도 그렇고요. 뭐 상표를 일일이 얘기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그 2차 산업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차 산업을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승마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말을 이용한 관광 무슨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말을 활용해서 우리가 경마를 한다 그러면 경마를 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정보 통신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보면 말의 쓰임새나 또 말로부터 결과되는 연관 산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으면 서양에서 말 3마리나 4마리가 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국민 경제에서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민 경제에서 이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에 정부가 말산업 육성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산업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말산업이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경우다. 그러면 한 8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승마 인구가요? 아니 전체 인구가. 예. 그 중에서 승마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되고. 8천 명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200만 명 정도의 승마 인구. 그리고 승용말이나 이런 게 한 120만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천만 인구에
지금 말 전부 다 경마하는 것까지 합쳐서 3만 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200마리하고 3만 마리하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뭐 20만 마리, 30만 마리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말 산업은 서양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네. 발전되는 산업이에요. 아,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면 아프리카다 동남아다 이런 아주 후진국은 경마도 없습니다. 아, 예. 경마가 예. 있겠습니까? 돈이 예.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레저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경마도 있고 그다음에 승마도 있고. 예, 승마도 타면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도 한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어야 네. 승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취미 생활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말산업 전체가 네.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높이 올라갈 때 가능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2년 전에 말산업 육성법을 통과시키고 그거를 작년에 이제 기본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역점을 두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2만 3천 달러 넘어가고 곧 이제 3만 달러 이런 선진국으로 간다 그러면 말은 또 말산업은 어떻게 보면 문화산업하고 연계가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승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경마도 우리가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게 돼 있지만 외국에서는 하나의 아주 굉장히 멋진 국민 축제 네. 그리고 상류 사회의 어떤 사교 이런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 국민 소득이 이 정도 되고 그러면 경마 부분도 조금 더 틀을 바꿔서 멋진 경마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경마로 네. 또 승마는 전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우리는 기마민족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예, 점에서 예. 보면 우리가 승마를 정말 좀 많이 보급을 해서 어린 때부터 정말 그 어떤 기계 스포츠로 스포츠. 문화로 그럼요.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신이나 이런 예. 저기 발달에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말산업 발전에 저는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앞서 제가 외국 영화 얘기도 했습니다만 유럽에서요. 특히 네. 이렇게 멋지게 승마를 하는 모습 보면 참 네. 근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말하면 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제주도 말만 우리나라 이제 품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말 산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럴 만한 품종이라든지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말이 어떻게 보면 경마는 말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센스. 네. 제일 아주 그 말도 부가가치도 비싼 말, 높고, 부가가치도 예. 높고, 그다음에 거기 경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말산업에 이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재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마를 하는 품종 이게 thoroughbred이라는 아주 그 특별한 품종이에요. 네. 말이 그 아라비아 순말하고 그 영국 암말 사이에서 나온 품종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 품종의 말이 가장 잘 달립니다. 특히 단거리. 예. 그래서 그 말로 이제 경주를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네. 그 말들이 굉장히 비싸고 그 말들의 품종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품종의 종마는 한 마리에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비싼 말이 그 말인데 네. 40억 원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40억 원이요? 예. 그런데 그 말이 만일에 요즘 그 말이 그 말의 자손들이 네. 우리 지금 경마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일에 이 말이 미국에서 거래가 다시 된다. 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최소한 150억 원, 또 잘 되면 한 200억 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아주 좋은 종마들이 200~300억 원은 보통 네.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이제 그런 그 품종이 있고 우리 제주에는 조랑말입니다. 네. 보통 조랑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든지 잘 먹고 네. 아주 지치지 않고 산이든 어디든 잘 다니고 부상이 없고 건강하고. 예 건강합니다. 그리고
편자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말은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말 중에서도 어떤 이라는 말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고기로 쓸 수 있다든가 이런 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옛날 몽골이 저 유럽을 지배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장 큰 그 어떤 요인 중에 말을 듭니다. 네. 그 말이 우리 지금 제주 조랑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네. 우리 조랑말이 그 몽고말하고 제주에 원래 있던 제레말하고 사이에 나온 게 지금 그렇군요. 제주의 조랑말인데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제주 조랑말은 몽골말하고 같은 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그 thoroughbred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에 한 160km 정도밖에 못 간다 그래요. 가면 지쳐서 예. 단거리용이군요. 예, 단거리용. 예. 근데 우리 그 제주 조랑말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냥 몰면 얼마든지 가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군사가 그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 일주일 정도 걸리리라 했는데 이틀 만에 3일 만에 나타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말들이 워낙 강하고 지칠 줄 모르고 또 싸움을 하면은 이 작은 체구지만은 더 잘 싸운다고 해요. 예. 건강해 큰 말들을 이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 제주에서 같은 이렇게 마장에 말을 우리 제주 조랑말하고 네. 큰 그 경주말 이렇게 같이 넣어놓으면은 경주말이 한쪽으로 피한다고 밀릴 정도로. 밀린다고 그럽니다. 예. 우선 이 한국마사의 장태평 회장님께서 나오신다 하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좀 멋진 말사진 좀 보고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말사진 몇 장 모았습니다. 네. 우선 보고 말씀 나눌까요? 네.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경주용 예, 말이죠? 경주용 말입니다. 예. 네, 아주 역시 어떤 멋지네요. 동물보다도 예. 말은 특히나 사진으로 촬영하면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말은 아름답고요. 우리 사람하고의 어떤 소통 이게 가장 잘 되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요즘에 애완용으로는 개가 많이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체구가 크고 그래도 아주 말을 잘 듣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이나 교통 또는 짐을 네, 날라주고 네. 하는 그런 데로 아주 좋은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교감이 잘 동물이죠.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그 힐링이나 치유 목적으로 말과 교감하는 네. 일도 많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말을 수입만 하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말 수출도 성공하셨더라고요.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우리가 말 수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에 재작년에 3마리를 네. 수출했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 3마리, 올해 6마리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수출한 말 중에 아주 한 마리가 잘 뛰어서 경주에서 우승도 하고 지금 네. 그런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중국으로 지금 12마리를 지금 수출을 합니다. 네. 지금 물론 우리가 무상으로 기증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500마리 정도를 네. 수입을 한다고 그래요. 말을. 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직 경마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말을 잘 기르면 그 잘 기른 말들을 그렇게 동남아나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그렇겠군요.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 마카오에도 좀 수출을 해서 좀 보고 우리 경주마 지금 작년에 한 마리가 좀 미국에서 잘 뛰었습니다. 네. 수출을 한 건 아니고 잘 뛰면 몸값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3마리를 보냈어요. 수출한 게 아니라 경기에 참여하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말들이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실력이 있는 말이 된다면 우리 말을 아주 고가에 수입을 하죠. 네. 그러니까 경주에 잘 뛰면 뛸수록 값이 올라가고 예. 수출도 그래서 더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는 일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네.
말은 잘 뛰면 10배, 20배 값이 올라가니까. 그렇군요. 네. 앞서 이제 마카오로 수출하는 장면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을 잘 키워서 수출하면 물론 그 말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 경마라든지 말 산업의 노하우를 또 수출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예. 문화를 예. 또 해외에 알릴 수 예. 있는 이것도 창조 경제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다고 들어요. 봅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 어떤 말을 기르는 이것도 실력이거든요. 네.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이렇게 향상이 돼야 좋은 말을 길러낼 수가 있거든요. 네. 품종도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고 네. 트레이닝도 잘 시켜야 되고 또 기수도 훈련을 잘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나온 결과가 어떤 말의 성과 또는 네. 가격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요. 또 이렇게 동물이 오고 가고 하려고 그러면 이 우리가 각 나라하고 네. 어떤 교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협정을 잘 만들어 놓고 다음에 필요할 때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기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올라가면 우리 경마 수준도 올라가고 또 좋은 승용말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말 산업을 기술적으로도 네.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회장님 이거 좀 우매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창조 경제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 확산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장 네. 중요한 게 저는 창조 경제하면은 좀 일자리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 산업이 커지면 어떤 일자리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 경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아주 그 혁신적인 기술 네. 또는 혁신적인 어떤 네. 방식을 통해서 네. 이렇게 산업을 바꿔주는 것도 저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을 이제 품종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술 인력, 네. 그다음에 말을 다루는 이제 농부가 있어야 되고 네. 또 말을 훈련을 시켜주는 훈련 조련사가 있어야 되고 네. 또 말을 타고 경마를 한다 그러면 경마를 하는 또 기수라든가 네. 감독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말을 안장이다 또는 뭐 이런 등자다 이런 편자를 만들어주는 기술자가 있어야 네. 되고 그래서 말과 관련된 그런 산업은 이 굉장히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서너 마리가 되면 한 명 정도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듯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만 마리 정도의 말이 있다. 키워진다고 그러면 하면? 그러면 한 10,000자리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3만 마리 정도 있는데 네. 앞으로 우리가 10만 마리, 20만 마리 이렇게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마리 이런 식으로 간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자리를 뭐 수만 개 더 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어서 중간중간 질문이 네. 들어옵니다, 회장님. 네. 질문이 지금 2가지가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말 산업이 더욱 활성화된다고 하셨는데 말 산업과 관련한 지도자 과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떻습니까? 말산업 지금 하게 되면 이제 승마를 하면 네. 승마의 트레이너죠. 선생님, 네. 승마 지도사 네. 이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을 다루면 편자도 가르쳐주고 뭔가 하는 그런 게 또 기술이 있어야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장제사. 아. 그래서 그런 기술자가 또 있고 네. 또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을 생산 또는 이렇게 다루어주는 그러니까 키워주는 네네네. 이런 또 기술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각 말과 관련된 전문 인력 네. 그런 저희가 그 동안에는 사실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말산업 육성법 통과 후에 우리가 그런 전문 인력을 우리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네. 자격증 제도를 만들고 교육 제도를 만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우리 그 홈페이지에 네. 들어오셔서 한번 보든지 문의를 하시면 네.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각 분야별 지도자가 있고 또 그에 맞는 양성 과정이 있고 예. 이런 모든 내용은 그래서 한국마사회에서 관리를 하고 예. 이제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시는군요. 그 양성 네. 과정 거쳐서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죠. 네, 예. 이건 또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영화 제목이에요. 각설탕, 네. 네. 그랑프리 등 경주마 관련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을 못했다고 하네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말입니다. 예, 이런 말산업에 있어서 이런 영화의 메시지와 흥행도 중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아주 네. 좋은 질문이고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어떤 네. 문화적 배경을 가진 좋은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그런 그 저기 영화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더 잘 만들었으면 그런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지만 우리가 말과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 어떤 서로 그런 좋은 어떤 스토리, 예, 그렇죠. 교감도 느끼고 많은 스토리가 있고 그랬더라면 네. 아마 상당히 좋은 반향을 일으켰을 텐데 우리가 어떤 조선조 중간이라고 할까요? 한 말엽 이후에 네. 우리가 말이 많이 없어지고 말과 친할 수 있는 그런 게 끊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말이 생활화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은 뭐 대여섯 살만 되면 말을 탄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몸 망가진 데도 많고 그 사람들이 막 말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말과 서로 교감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그런 민족이었지만 최근에 와서 그게 끊어져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그 아침해라는 네. 레클레스 미국 그 이름으로는 네. 레클레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경주마로 준비를 하다가 6.25가 나서 전쟁터에 팔려갔습니다. 예. 미군한테. 예. 그런데 이 말이 그 미군에서 무기, 탄약 이런 걸 나르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말은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채찍 소리만 나도 말이 깜짝깜짝 놀래는 그런 말이 그 총소리, 대포 소리 그렇게 막 요란한 그 전쟁터 속에서 400회 가까이 아주 산 그 고지까지 무기를 나르고 저 실탄을 나르고 또 한 50번 정도는 그러니까 사람이 끌고 가질 않고 너 어디 갔다 와 이런데 그걸 임무를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그 미군이 감동을 해서 그 부대가 미국으로 철수를 할 때 종전되고 네. 철수할 때 이 말을 데리고 갔어요. 아.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하사 계급장까지 승진을 하고 말한테요. 예. 말이 군. 네. 그리고 그 말이 훈장도 받고 상도 받고.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상도 받고. 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늙어서 전역을 했어요. 네. 전역식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네. 죽었을 때는 네. 해병대가 나서서 장례식도 해줬어요.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종전 6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 네, 예. 미국 있었죠. 해병대 그 사령부 본부에서 네. 기념하는 기념관을 짓고 그 말의 동상을 설립하기로 그렇게 하고 기념식을 했어요. 그 이름이 아침해인데 그렇게 그 말이지만 그 우리나라 전쟁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자기 같이 속해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사람 이상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그 아침해를 우리도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자료도 모으고 우리 좀
전시물도 좀 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스토리죠. 예, 많은 우리 말들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거 그리고 이 또 경주에서 스타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스타말 이런 저기를 많이 좀 모으고 이렇게 소통을 사람들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 사람들의 감성이 더 풍부해지고 맞습니다. 예,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어떤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겁이 많은 말이지만 그 자체가 그 주인과의 말하자면 동료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의 믿음, 교감 뭐 이런 데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19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우리 그 국민들이 민족이 말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렇죠. 서울에도 말죽거리, 피맛골 이런 지명들도 그렇죠. 다 말과 함께 생긴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좀 멀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멀어지기도 하고 아주 그 말과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부분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산업의 원동력이 경마라고 할 수 있는데 경마가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 경마가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어떤 서민들의 어떤 주머니 돈을 이제 모아서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쓰든지 가져가든지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전통이 쭉 이어져 와가지고 그 배팅 중심의 경마만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카지노가 들어온 것도 한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리고 요새 이제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 인터넷이 발전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 게임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랬지만 그 10여 년 전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 어떤 내기, 갬블이라고 하는 이런 게 경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갬블을 통해서 많은 그 나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산탕진이 됐다, 뭐 그걸로 통해서 또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 뭐 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의 모든 것은 경마다. 그러니까 경마는 도박이다. 이런 식으로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도 이제 인터넷도 발전되고 카지노도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특히 경융, 경정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다양화되지만 그런 것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하면 또 경마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귀결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뭐 원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경마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원죄에 대한 반성을 한번 하자. 그래서 과거와 단절을 한번 하고 새로운 이제 출발. 그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거는 경마도 스포츠입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아주 가장 전통적인 스포츠거든요. 축구, 야구, 배구 이런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체계화가 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어떤 박진감이라는 속에서 그 나름대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였고 다음에 배팅이 붙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축구, 야구, 배구 이런 데서 스포츠 토토를 합니다. 거기도 그게 배팅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스포츠 토토가 있다고 그래서 축구, 배구, 야구를 사행성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경마 부분을 더 건전하고 더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면서 배팅은 조금 건전화해서 분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축구, 배구 이런 거 못지않게 한번 이렇게 경마를 해보자. 경마는 사실은요.
우리 경영학 그러면은 영어로는 매니지먼트라고 네. 그러거든요. 경영을. 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매니지먼트라는 그 근원 그게 말을 다루는 거라는 뜻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네.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걸로 오기 전에 말을 그렇죠. 거쳐왔습니다. 예. 운송수단이. 네. 그리고 전쟁에서도 우리가 탱크나 뭐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기마부대죠. 기마부대. 예. 그러니까 기마부대가 나와서 다 저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당시에는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이 기술자인 거예요. 네. 말을 잘 다루어야 군대도 잘 다룰 수 있고 회사도 잘 다룰 수 있고 모든 거를.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그렇죠. 부자이고.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경마 이런 것도 또는 승마 이런 것도 말을 잘 다루는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나 이런 데서도 정말 어떤 그 매니지먼트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내지는 향상될 수 있는 네. 그런 저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마 그러면 그건 사행산업 그래서 뭐 이런 사회가 아니라 사회 스포츠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그런 거에 좋은 점을 우리가 받고 나쁜 점은 좀 축소시키고 이런 지혜가 네.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장태평 회장께서 한국마사회 회장님이셔서 이 경마는 사행성 스포츠 아닙니다.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좀 뭐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부분을 좀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환점으로 현재 삼을 시기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 더 이해가 가고 귀가 기울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 경마가 사실은 앞서 이제 말산업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원동력이 경마란 말이죠. 네. 이 인프라가 되고 이 문화가 발전하면서 승마라든지 뭐 말과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이게 더 넓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승마 인구가 좀 더 많아져야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장 회장님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 질문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예. 근데 승마가 좀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이 아직 있습니다. 네. 예. 그거 어떻게 하면 좀 대중 스포츠 누구나 네.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이렇게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에 이제 답변하기 전에 네. 아까 왜 경마가 말산업의 꽃이냐 네. 그런 거 잠깐만 설명드리면은요. 네. 지금 이제 경마는 일종의 사양 산업입니다. 의외로.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선진국에 보면 한 10여 년 사이에 경마가 완전히 매출이 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말농장. 네. 말농장 값이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농장이 이렇게 이제 팔겠다고 나와 있는 말농장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경마가 사양산업으로 가니까 그 말을 기르고 뭐하고 하는 말산업 전체가 같이 하향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왜 말산업 육성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데 외국의 말산업은 이렇게 높은 수준이고 네. 우리는 이런데 이게 줄어들어도 한 요 정도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바닥에 있는 이 말산업을 이렇게 좀 올라가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축산업이 완전히 한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산이라고 그런 거 뭐 어렵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소 기르는 거. 근데 소 기르는 것도 이제 그 소의 어떤 생산 두수가 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고기 먹는 거 이상으로 너무나 많아요. 5, 네. 60만 도가 더 많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줄여줘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고기를 먹는 소비량이 그렇게 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어느 정도 한계에 차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말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네. 말산업 육성법을 만든 거죠. 그런 축산에 네.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우리 FTA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값싼 그 소고기들, 돼지고기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네. 미국, 일본, 무슨 호주, 저기 유럽 그렇죠. 이렇게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기만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산업을 육성시켜서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네. 이제 질문하신 저기로 간다고 그러면은 네. 우리 사실은 승마는 3만 달러 이상 소득이 이렇게 예, 네.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말은 우리 지금도 승마를 1시간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왜? 네. 말이 우선 말값이 비싸요. 그리고 또 말을 먹여줘야 됩니다. 네. 늘 먹여야 되니까 네. 자동차 한 대 사놓고 그걸 타면 돈 받는 거는 들어가는 돈은 유지비는 거의 안 네. 들잖아요. 네. 이놈들은 유지비가 그 사는 값 이상으로 들어요. 네. 관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한 달에 한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먹는 값이 있고 이래 하니까 그리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아까 사람이 많이 따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3만 달러 이상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낮춰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말수를 많이 늘려서 말값 생산하는데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뭐 유통이나 이런 저기 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돼서 말값도 낮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승마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시설을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많이 생겨서 그 저기도 또 규모도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화되면 지금 수준으로도 한 30%라든가 이런 게 좀 낮아지면 우리가 조금 더 싼 그 가격으로 승마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열심히 거기에 지금 저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무튼 우리가 말산업을 지금 어떤 집행하는 지금 손발이거든요. 우리 마사회가. 그래서 아무튼 값싸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민운동이 되겠죠. 승마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승마장도 많이 없고 값도 비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못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국마사회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동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린이들이 아주 그럼 역시 승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 뭐 가족들이 말 타는 모습도 있고 또 어린이들 모습이 많던데요. 그 말 좀 승마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한국마사회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거 다 정보를 말하자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정부에서 아까 그렇게 승마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값싸게 승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드리면 말을 1시간 탈 수 있는 회당이요? 그런 이제 그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아까 그 청소년들도 나오던데 그런 그 학생들한테 아주 싸고 또 우리가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서 승마를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마사회 와서 승마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뒤늦게 하고 있지만은 정말 승마가 우리 어린이들 그 자라나는 청소년한테는 가장 좋은 스포츠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도 바르게 하고 어떤 정신이나 이런 발달에도 좋고 정서함양에도 아주 네. 좋은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운동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진다고 네. 하는데 네. 이렇게 말하고 교감하면서 요즘 뭐 힐링 하지요. 네. 그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데 아주 좋은 네. 그 동물이 아닌가 또 스포츠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저희가 근데 회장님 말이 나온 김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 용산에 네. 예, 장외발매소 신축 놓고 네.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회장님? 이 문제는 참으로 제가 안타깝습니다. 사실 용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기존 네, 네. 그 용산역 옆에서 지금 그 우리 지사를 지금 장외 발매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환경이 너무나 나빠요. 네. 비가 오면 비가 들칠 정도로 네. 굉장히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이제 극장으로 보면 공연장이 있다. 예, 예. 그러면 공연장이 뭐 올해 건물이 낡아가지고 정말 그 위생적으로도 나쁘고 뭐 비가 새고 시설도 엉망이고 예. 어떤 이 전기나 통풍이나 이런 것도 엉망이고 네.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보시 좀 과장되게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그런 나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늘 저희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3년 전에 네. 그 지금 거기로부터 한 800m 떨어진 그 용산 전자상가 네.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 땅을 사고 지금 건물을 멋들어지게 지어서 준공검사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그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건물 사용이나 이런 걸로 보면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모든 절차가 다 끝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하고 너무 가깝다. 그래서 네. 학교에 어떤 학습권이 침해가 된다. 네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몇 번 가서 제가 직접 이렇게 걸어도 보고 뭐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직선 거리로 거기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215m라고 그러는데 한 230m 됩니다. 예. 직선 거리 교문으로부터 네. 우리 정문까지입니다. 네. 그 직선 거리인데 그거 사이에 6차선 도로가 2개나 있어요. 네. 그게 겹쳐서 있습니다. 용산역 앞이죠. 용산역 앞에 하면 그 지금 도로 나와서 원효로. 원효대교 한강대교. 예, 북단입니다. 가는 원효대교 북단인데 그래서 원효로 그다음에 한강로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큰 길이 2개가 있는데 가운데가 점점 커져서 다음에 건물까지 생겨나는 네. 그런 중간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2차선보다 훨씬 넓은 예. 그런 그 어떤 중간 지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활 그 왜 철길이 있으면은 생활권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활권이나 활동권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깝긴 하지만 같은 지역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냐면 법에 의해서는 네. 200m까지는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네. 200m 넘어가면 그런 학교 정화 구역이라고 해서 학교하고 직접 뭔가 해를 줄 만한 네네. 그런 시설들이 못 들어오도록 네. 또는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0m 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법적으로 적법하고 그 절차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절차가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네.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서 학습권에 전혀 지장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우리 그 앞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네. 봐라 그랬더니 한 달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루 어떤 날은 한 명도 없고 예. 어떤 날은 한 명, 어떤 날은 두 명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내니까 0.73이 나와요. 아, 그 앞을 지나가는. 예, 그러니까 예. 거의 이 앞에는 학생들이 지나는 길이 아닙니다. 통학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주택지하고 학교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쪽에 이제 한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한 150명 정도가 그 길을 사용한다 그러는 그 150명이 아마 여기서 한참 떨어진 쪽 서빙고 서부 이천동, 네. 서부 이천동 거기에 사는 학생들이 아마 한 150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네. 그 학생들은 여기를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그 건널목이 여기서 한참 떨어진 데 있기 때문에 네. 한 200m. 그래서 거기서 바로 통해서 저쪽으로 와 이쪽으로 올 이유가 없거든요. 생활권이 다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은 이제 그 학교가 있는 길 건너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쪽에 건널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활동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만일에 한두 명이라도 지나는 학생이 있으면 네. 그 학생들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저기 인터뷰하고 하는데도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 술에 만취하고 저 노상 방뇨를 하고 무슨 사람을 괴롭히고 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네. 하는데 지금 우리가 30개소를 다 도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런 불만이 있다고 제기된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주차 때문에 좀 민원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뭐 길에 방뇨를 하고 무슨 술에 취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는 이 경마를 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고 서민인데 네. 너무나 비하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무 좀 부풀려져서 공포감 내지는 아주 혐오감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은 그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들 교육 환경이 그렇게 나빠질 우려가 적다 이런 말씀이시죠? 적다보다도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사실은. 보시는 거죠. 예. 좀 전에 보여주셨던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기 있는데 네.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 Y자로 큰 도로가 두 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고 예. 일부러 길을 건너서 마사회 장애발매소 이전지를 오지 않는 한 그쪽 지역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저 길 두 개 이렇게 건너는 노란 네.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길만 건널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오른쪽은 지금 전부 업무지구입니다. 네. 상업지구고 네네. 그 앞에는 국제 업무지구로 발전될 거기 때문에 주택지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 노란 지금 줄쳐져 있는 왼쪽으로 네. 조금 더 가서 왼쪽으로 서부 이천동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사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 점선으로 해서 학교는 그 건널목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지도의 위쪽으로 이제 통학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그 돌아서 가지 않는 다음에야 그쪽으로는 안 그쪽으로 간다는 오면은 건널 길이 말씀이시군요. 없습니다. 건널 길이 없으니까 예. 왔다가 다시 와서 예. 건너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로서는 그냥 200m 제한이지만 235m나 200m나 그거 아니냐. 예.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도 이해는 그래서 갑니다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한국마사회하고 장 회장님 입장이시고요. 예. 근데 새로 지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 낡고 환경이 나쁜 예. 건물을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신축되는 건물 한번 보고 싶어요, 회장님. 한번 예, 그래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예. 저희한테 사진 있는 것 예. 같아요. 신축 건물 현재 공사는 네. 그래서 아까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쁜 그 환경을 네. 좀 우리도 고객 아닙니까? 네.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고객한테 정말 밝고 쾌적하고 좋은 장소로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저렇게 높고 뭐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늘어날 것 같지만 지금 출입하는 인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완전히 그 쾌적하게 넓게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 장외 발매소가 있으면 그 앞에서 무슨 터미널처럼 예.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객장 위에 있다면서요. 예. 고층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하고 월요일에부터 목요일까지는 그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 어머님이 그 뭐라 그래 노래교실? 네, 노래교실을 가는데 어딜 가시냐고 했더니 마사회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이미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학생들이 그쪽 많다 그러면 또 그쪽이 보니까 지역적으로 주변에 좋은 시설이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막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속에 만일 이게 잘 개통이 돼서 이제 한다고 하면 그 주변의 학생들이 방과 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되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사회활동, 문화활동 하는데도 센터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만들고 있을 때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장외 발매소 내부인가요? 예, 장외 발매소 내부. 여기는 이제 댄스 하는 거, 스포츠 댄스. 그다음에 탁구 이렇게 스포츠 하는 거고요. 예, 저게 이제 장외 발매 보통 날은 저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저를 이제 이렇게 보통 날은 치우고 그 방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는 그 긍정적인 면만 볼 수가 없거든요, 회장님.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면 걱정이 되고요. 또한 그 평일에 저런 좋은 그 문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장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경마하는데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좀 더 오해를 풀기 위한 쉬운 말로 스킨십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확한 현실 또 정확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이 30개소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현재 용산에 있는데도 그 용산 그 공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 학교나 거의 비슷한 거리 떨어져 있거든요. 직선 거리로는. 근데 거기 그 학습하는데 그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려와 이런 거는 뭐 학생들에 대한 애정, 학습에 대한 그런 어떤 저기 때문에 그 능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저는 그 지사가 한번 그 지역에 들어오면 그 지사가 그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그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긍정적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민간 기업이고 막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경마라는 법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답게 공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장 후에도 주민들에게 좀 관리도 잘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마사의 장태평 회장님 모시고 말 산업 또 승마 스포츠로서의 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 지역 장외 발매소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청자들께 말 좀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말씀 좀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경제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제2의 경제 도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나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가 정신, 도전가 정신, 우리가 도전하고 뭔가 개척 정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막 내달려왔던 그런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문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걸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기마민족의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신 그거를 저는 말에서 찾으면 정말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이렇게 친숙해짐으로써 그런 도전 정신도 우리가 계속 더 죽이지 않고 말이죠. 더 앞으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하는 또 어떤 그 자연 친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이나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이 말산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좁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역 발전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축산의 어떤 발전 추진력을 우리 어떤 말산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어촌도 잘 살고 우리들이 또 이렇게 농어촌에 가면 말이 풀을 뜯고 말을 타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정말 멋진 장면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말산업이 한층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말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시점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의 또 건전한 그런 발전도 기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 여러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경마와 한국마사회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위키드리 소셜 방송에서는 한국마사의 장태평 회장님 모시고 우리나라 말산업의 현주소와 말산업 육성법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장 회장님 스튜디오까지 직접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